또 하자. 일반 적분은 사실 의미가 없죠. 일반 적분법에 대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것들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새롭게 배운 애들을 완벽하게 하셔야죠. 그게 누굽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치환적분법 과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절대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치환적분법이라는 게 전혀 쉬운 개념이 아닌데, 이거를 공부를 하실 때 그 치환적분법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치환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차근차근 다시 진도를 나가면서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치환적분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아이를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뭐냐? 문제가 너무 더럽다 이거야. 식이 너무 어렵다 이거야. 근데 내가 아는 식이 아닌 거야. 적분을 하려고 들어왔더니. 그랬더니 1번 이유는 일단 적분이 너무 어려워. 적분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 2번 이유는 뭐냐? 그래서 내가 바꿨는데 그걸 내가 치환을 해서 치환하면 항상 깔끔해지잖아 사실. 야, 깔끔해지려고 치환하지 들어오려고 치환하냐?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치환을 해서 얘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되나? 가능한가? 이렇게 두 가지가 걸렸다는 거야. 그게 제일 걸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뭐 문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번 시간에는 너희들한테 그 관점을 보여주려고 그냥 그렇게 풀었던 거고, 다시 한 번만 풀어보면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에 오늘은 다 이렇게 풀 거니까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내가 그럼 이 적분식을 봤더니 나 이거 그러면 전개해야 되는 건가? 사실 다음 함수도 보니까 내가 이 전개와는 사실 문제가 없거든. 근데 x제곱 플러스 1을 5제곱 하고 있으면 시험 시간이 끝나. 근데 이런 걸 한 10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럼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제곱해서 아예 5제곱 할 수 없으니 내가 얘를 t라는 문자를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 그래서 봤더니 인테그랄 x 써주고 t의 5제곱을 적어주고 여기에 dx 이렇게 잡혀있는 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야 문제는 여기 있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뒤에 있는 애 문자가 dt로 바뀌었으면 딱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왜? 좋아. dt라는 문자로 바뀌었으면 깔끔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 근데 dt라는 문자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래서 얘를 바꿔야겠다 해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인테그랄 써놓고 x 써놓고 t 5제곱까지 똑같겠지만 dt분의 dt 이렇게 적어버리면 여기 뒤에 dx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사실 문제될 건 없잖아. 식은 보존된 거니까. 똑같은 걸 곱하고 똑같은 걸 나눈 거니까. 그러면 다시 적어본다 치면 인테그랄 x 곱하기 t의 5제곱 곱하기 이 dt분의 dt를 위치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분자랑 얘과 dx랑 위치만 바꿀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다시 뭐라고 볼 수 있냐? dt분의 dx 곱하기 dt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음함수를 공부하면서 dt분의 dx를 공부를 해봤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니까, 얘를 미분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얘를 미분해보니까 2x 곱하기 dx 이퀄 뭐 dt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럼 dt분의 dx는 2x분의 1이다라고 내가 설정해 줄 수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칸에 집어넣은 지금 dt분의 dx라는 이 아이가 이 2x분의 1이라고 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얘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와? 인테그랄 t의 5제곱 곱하기 dt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그럼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적분법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6분의 1 써주고 t의 6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까지만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t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서 x제곱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서 이 식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다.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치환적분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맞죠?
근데 시한적분법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애들을 안 하고 쌤이 넘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걔네들을 해야 되는 차례가 됐는데, 자, P적분 함수가 fx분의 f'x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 문제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자. 끝까지 이해했었어. 안 되는 거지. 한번 읽어보라니까. 자, f'x가 분자에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서 fx를 t로 치환을 하면 f'x는 dx분의 dt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부에 혹시 내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도움을 주는 그 값이 있는가? 혹은 뭐 조력자가 있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dt로 바꾸기 위해서 뭐 했어? 외부에 있는 dt분의 dx를 모셔봤다고. 그치? 내가 외부에 있는 dt분의 dx를 모시고 왔다. 근데 우리가 얘를 찾아내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t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얘를 미분 때리는 거였으니까 f 프라임 x dx 이퀄 dt 이렇게 만들어서 왔다는 이야기인 거고, 맞지? 그러니까 dt분의 dx는 다시 얘기해보면 f 프라임 x분의 1이다 라는 게 같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부에서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는 거는 얘인 거야. 내가 얘를 x라는 문자를 t로 치환해서, 그러니까 미안해요, x라는 문자를 t로 치환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글식을 뭘로 바꾸고 싶어? dx라는 문자를 dt로 바꾸고 싶었지. 그래서 외부에 있는 누굴 모셔왔어? dt분의 dt 갖고 와서 dt분의 dx로 만들고 dt분의 dx가 직접적으로 날 도와줬지. 그것처럼 혹시 모르잖아, 내부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내가 써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자,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문제에서 꺼내준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인테그랄 fx분의 f 프라임 x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문제에서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들어왔을 때 f 프라임 x가 뭐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fx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x 하고 dx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f 프라임 x는 뭐랑 같아? 그래, dx분의 dt랑 같아. 그러면 나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fx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x니까 dx분의 dt 적어놨어. 그래서 근데 내부에 있는 조력자가 날 도와줬다고 보니까 여기 있는 dx가 서로 사라져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내가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fx분의 1 써주고 dt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됐니? 당연히 fx는 계산하기 힘들 거니까 이 fx까지도 치환을 시켜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어차피 여기서 fx를 t로 치환했다라고 내가 가정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도 t분의 1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야 돼. 됐나요? 기본 적분 공식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야? t가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다 보니까 쌤이 이거 뭐라고 했어? 만들 수가 없었어. 기본 적분 공식에서는. 맞지? 어떻게 만들어야 돼? ln 절대값 t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근데 ln 절대값 t라고 했으니까 ln 절대값 fx 플러스 c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들어와주면은 깔끔하게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72번으로 가볼 건데, 자, 72번으로 보게 된다면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인가요? 세제곱 마이너스. 오케이. x제곱이 아니라 x제곱 여기 x제곱 이거 맞죠? 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물론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가 얘를 보면서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표준형인가 기본형인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게 아니면 먼저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할 게 없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할 거냐면 분모 분자의 관계를 보는 거야. 분모랑 분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분모를 미분하면 3x제곱이거든. 그럼 분자가 얘를 내가 f'(x로 가정하는 치면 분자가 뭐라고 볼 수 있어? 3분의 1 f'(x) 내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맞죠? 인테그랄 3분의 1 앞으로 빼주고 fx분의 f'x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익숙지가 않은 공식인 건 확실한 거니까 천천히 나가보죠. 천천히. 자 f'x가 뭐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있다. f'x분의 1이 dt분의 dx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dx분의 dt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를 인테그랄을 때려주고 3분의 1 써주고 fx 내가 t로 치환이 되는 거니까 t분의 1 걸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f'x는 dx분의 dt dx 사라지려 그러면 dt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3t분의 1 곱하기 dt 인테그랄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ln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됐지? 그러면 이거 3분의 1은 뭐 할 수 있어? 밖으로 t 나갈 수 있지? 그럼 t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ln 절대값 t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t라는 값이 뭐랑 같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랑 같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 집어넣어주면서 계산 때려주면 답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걔 뜬금포로 갑자기 뭐가 떠버려? 2번에서 탄젠트가 떠버려. 2번에서 갑자기 뜬금포로 인테그랄 어디까지? 탄젠트 x dx가 떠버려. 당연히 탄젠트 x를 그러면 뭘로 봐야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코사인 x분의 사인 x 그리고 dx 이렇게 봐주게 된다면 여기 분모 분자를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라고. 오케이? 이거 딱 끝나면 바로 그거 들어갈 거야. 자 얘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관계성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뭐는 보이냐면 너네들이 무슨 관계라는 건 보여? 미분과 적분 관계라는 건 보여. 맞지? 그래서 sin x를 내가 뭐라 적을 수 있겠냐면 f'x로 적을 수 있겠어. 다만 뭐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fx는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야? sin x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자 여기 다시 인테그랄 fx분의 마이너스 f'x니까 그냥 여기 f'x로 내가 잡을게. 여기 dx 이렇게 잡아줄게. 그럼 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자 앞으로 마이너스 빼고 그럼 t분의 1이고 ln 절대값 fx니까 코사인 x 좀 빨라졌냐? 이제 왜 계속 똑같은 꼴이니까 그냥 빨리 하고 끝내는 거야. 이렇게 됐니? 자 그래서 너희들이 치환적분법을 들어갔을 때는 결국에 이 도움을 주는 조력자 이 조력자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 조력자를 외부에서 모셔올 건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갈 건지 그거가 이제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써놓는 방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필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물은 먹어도 왜 목이 나네. 됐나요? 나 이제 좀 넘어가면 되지? 넘어간다? 오케이. 자, 여기 좀 줄게. 71번 칸만.
자, 어쨌든 지금 형태가 무슨 형태야?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분수의 형태는 내가 총 3가지 정도 분류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결국은 유리함수니까 분모 분자 차수가 있을 텐데. 자, 1번 케이스를 내가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로 분모가 더 큰 차수를 가져간다 라고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됐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모가 더 큰 차수에 있을 때 우리는 풀이가 불가능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에서는 분모가 더 큰 경우를 우리 다루지 않아.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황의 문제가 나오면 1번 우리가 풀 수 있는 해당 경우의 풀이가 있을 것이고 2번 우리가 풀이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방법은 공부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2번을 정의하면 이렇게 쓸 거야. 1번이 아닌 경우.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알겠지? 자, 1번은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낮을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엄청 간단한 방법이 있어. 부분분수. 적분의 성질 중에 하나는 인테그랄이 씌워져 있고 여기 중에 지가 담당하는 문자를 하나 걸어놓는단 말이야. 그치? 여기 D 뒤에다가 분명히 이 담당 문자를 하나 걸어주거든. 근데 이 담당 문자를 아니라면, 이 담당 문자가 아니라면 내가 이걸 찢어버려도 상관없고 붙여도 상관없고 곱빼도 상관없고 넣어도 상관없는 거였잖아. 그치? 이게 담당 문자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야. 이게 담당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분모가 분자 차수보다 높다. 근데 이 경우가 아니다. 즉 부분분수 상태가 아니다. 하면 이거를 풀 때 바로 뭐부터 생각하면 돼? 부분분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만약에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fx가 a b분의 1 이렇게 내가 계산할 수 있을까 쳐보자. 그럼 내가 얘를 이제 뭐라 적을 수 있어? 여기다 조건 하나 볼게. b-a가 1이라고 내가 걸어볼게. 이런 조건이 걸려있다 쳐볼게. 그럼 뭐라 적을 수 있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럼 인테그럴 fx를 내가 잡으러 그러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쓰고 dx 이렇게 잡히는 식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이걸 찢어버려도 돼 안 돼? 네. 그래, 나 이거 찢어도 돼. 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인테그랄 써놓고 a분의 1 빼기 인테그랄 b분의 1 물론 dx 내가 그냥 스킵하는 거고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혹시나 하는 이야기인 건데 쌤 그럼 여기에서 적분상수 생기고 여기서 적분상수 생겼으니까 빼가지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냥 이 녀석의 적분상수가 생겨있다 생각을 하고 뒤에 C 하나만 적어주면 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야. 분모가 더 높았을 때의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분모가 더 높으면 이건 부분분수로 들어가나 보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야, 스마트 클라우드에 그거 책에서 311페이지에 2번을 한번 봐볼래? 311페이지의 중간쯤을 보면 1번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1번의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경우는 보통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루기 힘든 함수이다. 그치? 그래서 구할 수가 없다. 끝. 오케이? 구할 수가 없대. 그럼 내가 구해야 돼? 안 구해도 돼. 내가 굳이 이걸 뭐 한다고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정리하는 김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에 정리를 할게. 자, 이번에 분모가 만약에 차수가 더 낮아.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더 낮아.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뭐 b 분의 뭐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fx가. 예를 들어보자면. 그치? 분자 차수가 더 높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a랑 b는 0이 아닐 것이고 P가 0이 아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공통수학 1, 고등수학 3, 고1 1학기 때 배웠던 나머지 정의를 활용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를 말고 이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자, 얘를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이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을 나눠버려. 누구로? ax 플러스 b로 나눠버려. 직접 나눠버려.
그럼 나오는 문자가 있겠지. 그게 누구야? QX가 나오겠지. 그리고 뒤에 뭐 R이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식을 저 fx라는 내가 저 식을 내가 이제 뭐라고 적을 수 있겠냐면 자, 몫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 자, qx보다 qx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r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너는 어차피 해봤자 뭐야? 너 어차피 해봤자 뭐야? 다항함수야. 니까지 어차피 몫인데 아 제가 무슨 3분의 1차 이렇게 나오겠냐고. 당연히 안 나오겠지. 너는 그래서 뭐야? 다항함수가 뜰 거야. 너는 뭐야? 이제 분자의 타수가 더 낮아졌네? 분모가 타수가 더 높아지는 내가 그나마 다뤄볼 수 있는 케이스의 문제로 바뀌었네? 그럼 여기다 이제 인테그랄 들어가는 거겠지? 그렇지? 그럼 그 인테그랄 내가 뭐 해주면 되겠어 이제? 다항함수는 다항함수끼리 봐주고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끼리 봐주고 이렇게 들어가줄 수가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를 풀이하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또 문제 풀어보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넣을게. 한 가지만. 이거를 나는 설명을 잘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하는데 니네가 가끔 빼먹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기본 공식들도 있는 거야. 지금은 안 줬다. 그냥 기본 공식도 있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얘도 유리함수야. t분의 1도. 근데 t분의 1 기본 공식은 뭘로 들어가? 인테그랄 t분의 1 dt 이렇게 들어가면 뭐 들어갔어? ln 절대값 t. 이 기본 공식도 있는 거야. 알겠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는. 이 지워 되는 거잖아. 내부 조력제. 그래서 첫 타임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부분적분법까지는 갈 거야. 부분적분법까지를 가고요. 두 번째 타임은 어차피 정적분이다 보니까 내가 설명할 게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정적분을 설명할 게 어차피 수트 때 배웠던 거의 모든 정적분 내용들이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 그래서 따로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느낌보다는 차라리 그냥 문제 위주로 조금 더 접근을 한번 해주고 그렇게 되면 정적분이 끝나는데 오늘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볼 생각이냐 저기 정적분 활용까지 조금 더 들어갈 거야. 정적분 활용까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보고 난 다음에 중독 보고 더 나가시키다 하면 나가겠지 안 나갈 거야. 아마 거의 이상 거기 이상 나가면 너희들이 따라오기 힘들지. 자 지울게요. 정말 다 지울게요. 뒤로 다 빠져서 머리 깨졌어요 그냥. 그럼 한 일주일 누워 있을 수 있어. 아니면 평생 누워 있을 수도 있겠다. 위험하네. 요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어렸을 때 습관을 좀 잡아놔야 돼, 확실히.
근데 그걸 니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느끼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침대에서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난 그걸 고쳤다고 생각을 했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최근 한 3주 동안 침대에서 계속 팩을 이렇게 풀고 있단 말이야. 왜 다시 느끼고 있어? 이래서 초장에서가 나왔어야 됐어. 내가 그래도 한 정확히 2학년 그때까지는 침대에서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내가 초장에서 나왔어야 됐어. 자, 차 하는 차는 보자. 오늘 조금 우리는 좀 봐주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x 플러스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을 뭐하라고 했어? 인테그랄 때려주라고 했어. 그럼 dx 여기 써주면 되겠지. 자, 분수 형태가 나왔어. 분수 형태 빨리 머릿속에 세 개를 싹 잡아내면 돼. 첫 번째, 분모가 큰가 분자 같은 거. 분모가 더 크지? 너 분분수냐 아니야? 분분수다.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어떻게 들어가니까 인테그랄 써놓고 우리 빼면 되는 거잖아. 몇이야? 1이죠? 얘한테 2 뺐죠? 그럼 얘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dx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그럼 인테그랄 x분의 1 빼기 인테그랄 dx는 그냥 스킵할게.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럼 인테그랄 x분의 1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지만 ln 절대값 x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고, 그 뒤에 나오는 저놈 새끼는 뭐라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ln. 근데 ln 어차피 해봤자 뭐냐? 누가 아니냐? 그럼 빼면 뭐 해주면 되겠어?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근데 우리 빼먹은 거 있지? 누구? 조건상 것이지? 여기까지만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문제. 2번. 당연히 내가 솔직히 미분을 설명하면서도 몇 번을 느끼는 거지만, 와, 이거는 우리 애들이 옛날에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음함수 미분이라든가 뭐 삼각함수 미분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이제 설명하면서도 이걸 우리 애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면, 수원 수축 때도 알고 있었으면 확실히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원방 때 알고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근데 이제 적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솔직히 안 들어요. 적분 문제를 풀면서 니들한테 애초에 유리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실제로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딴 거는 뭐 필요가 없기는 한데, 사실 그래도 상징성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용성으로만 따지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면 얘네들은 내가 이제 저번 시간 때 이제 나가라 그랬어야 됐고, 그치? 왜? 실용성만 따지면 얘들이 이제 나가라고 그래야 되고, 너희들은 어쨌든 이제 실용적으로 됐으니까 왜? 다음 학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실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상징성이라는 게 포기가 안 된다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냥 끝까지 들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끝까지 가봤다, 그 진짜 수학의 마지막을 한번 밟아봤다, 와, 그거 아직도 모르고 계속 저건 뭘까 하고 있는 거는 차이가 커. 그래, 선배들한테 물어보자. 어이로 만들자. 야라고 소개 안 하지. 너도 좀 이상하잖아. 소나. 네. 그 기하가 어렵냐, 미적이 어렵냐? 미적이죠. 저기 수민아, 기하가 어렵냐, 미적이 어렵냐? 야, 기하가 어렵다. 손 들어봐봐. 여기 다 기하 했잖아. 다 기하 했던 친구들이잖아. 야, 기하가 더 어렵다. 손 들어봐. 넌 기하가 더 어려웠어? 미적이 더 쉬워? 넌 어쩔 수 없어. 넌 특이 케이스야. 야, 그 비율이 있다니까. 진짜로 있다니까. 자, 미적이 더 쉬웠다. 기하가 더 쉬웠다. 손 들어보라니까. 다들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면, 그래서 그 비율제가 나오는 거야. 그 비율이 그래서 뜨는 거야. 미적 몇 프로에 기하 몇 프로 이렇게 뜨잖아. 그 비율이 이렇게 뜨는 거야. 봐봐, 한 명 있잖아. 있다니까, 기하가 더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하가 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율이 한 번씩 나와. 나 봅시다, 이거. 잠깐, 아니지. 그 비율이 나오려면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다 쉽다고 그러고 다 어렵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경험자들이 다 하는 말이 뭐야? 기하가 훨씬 더 쉽대. 미적이 훨씬 어렵대. 그러니까 끝을 밟아본 그 두려움을 살리라고. 자, 넘겨라. 몇이냐? 빼라. 3분의 1. 앞으로 빼. 앞으로 이렇게 빼버려. 이제 좀 속도 좀 올려. 누구한테 누구 뺐어? 얘한테 얘 뺐지. 그럼 얘 거 써주면 되겠네. 인테그랄. 아니다. 암산. 되잖아. 어차피 하면 x-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뜰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뭘 뜰까요? 여기서 ln 절대값 x 마이너스 뭐라고? 나 거기까지 암산하자는 거였어? 나는 그냥 ln 절대값 x 마이너스 2 빼기 ln 절대값 x 플러스 1 뜨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이거 뭐 나와? 다시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반대냐? 맞는데. 맞잖아 20. 네.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 말을 반대로 했다고? 그거는 이해해. 거의 몇 년째 그러고 있어 지금. 지금 누가 초등학생이 보면 저 사람은 수학을 못하나 싶을 정도로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이해해 그냥. 이게 한 번 입에 딱 되는 순간 망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죠. 자, 인수분해 좀 해볼까? 너? 자, 얘는 예측권 해볼게. 오케이? x 마이너스 맞잖아. 맞지? 그리고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부분분수 형태로 가야 된다고 했지 내가. 근데 부분분수 형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게 뉘앙스가 좀 보여야 되는 게 그럼 얘네들 빼면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써준다고 3x 마이너스 7 곱하기 얘한테 얘 뺐나? 얘한테 얘 뺐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혀야 된다고. 이렇게. 맞지?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 우리가 지금까지 건드려봤던 애들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건드렸던 애들은 분자가 뭐가 없었잖아. 근데 너 갑자기 분자가 뭐가 생겨버렸잖아.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하면 몰라. 그 답제에서는 뭐 조금 열심히 풀긴 하던데 난 이렇게 생각해. x 마이너스 3분의 3x 마이너스 7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또 마이너스 인테그랄 x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그냥 던져진 거야. 너 부분분수야? 라는 그 질문에 부분분수야 하고 들어갔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퀘스천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너 분자랑 분모 차수 어때? 이 질문이 한번 들어온 거야. 근데 둘이 같잖아. 그럼 바로 다시 뭘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정리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쟤 다시 써. 얘는 인테그랄 써놓고 앞에다 3 뺄 수 있지. 3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몇? 인가요? 하나 적어줄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인테그랄 몇이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3 대충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가? 그럼 봐봐 3, 3 찢어졌다 치면 너희들 어차피 뺐으니까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앞에다 빼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이제 아는 형태가 된 거야. 아는 형태 된 거야. 앞에다 이 빼버리겠지. 2 곱하기 이거 ln 절대값 x 마이너스 3 빼다 y 더하다 미안하다 ln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줄게. 그리고 미안해 라스트에 플러스 c까지 적어줄게. 됐니 여기까지? 그럼 더하는 거잖아. 오랜만에 더하는 게 나와. 어떻게 써줄까 이제? 그치 곱하면 되겠네. x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하고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어때? 똑같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한 번만 마무리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아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분 적분 들어가기 전에 치환 적분을 배우잖아요. 그쵸? 생김새는 처음에 첫인상은 어땠죠? 이 친구? 첫인상은 좀 쌀벌했어요. 나는 아직도 그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한 번씩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FGX, G'X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난 그 공식이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날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그 도와주는 친구가 누구야? DT분의 DT야. 그러니까 논리로 가라고 그럴 때가.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서 공식을 막 물어보잖아. 그럼 나 버퍼링 걸려 그때 한 번씩. 나 진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버퍼링이 걸려. 그러니까 진짜 필수적으로 외워야지만 꼭 풀어야 되는 공식들이 있잖아. 아니 막말로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x-3의 세제곱이 뭐예요? 이러면 그건 버퍼링 안 걸리지. 뭐 계산해서 버퍼링 걸릴 수 있어도. 근데 만약에 나한테 치환적분법 공식 이렇게 물어보면 알긴 알아도 버퍼링이 걸리거든. 왜냐면 난 지금까지 공식을 많이 안 쓰니까 그런 데에서는. 왜? 조력장에 쓰니까 왜 써? DT분의 DT인데. 그러니까 걔를 증명하는 그 관련이 뭐가 되는 거냐면 DT분의 DT로 들어가는 거야. 그 공식을 쓰면 안 되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DX분의 DT가 필요하구나 DT분의 DX가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너 왜 이렇게 나 흐뭇하게 보고 있니? 그만 좀 웃어라. 그렇게 들어가게 돼버리면 내가 이제 치환적분법을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분법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 건데 취향작품법 들어갔을 때 그 공식에 얽매여가지고 저거 외워야지 이러고 있지 말고요. 이러고 있지 말고 쌤처럼 DT분의 DT 넣고 끝을 DT로 바꾸고 싶어 이 생각만 좀 갖고 있으라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조력자로 DX분의 DT를 갖고 오든 DT분의 DX를 갖고 오든 분명히 둘 중에 한 놈은 오게 되거든. 그 놈이 뭐가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F'X가 먼저 헷갈려? 나도 헷갈려. DT분의 DX인지 DX분의 DT인지 나도 가끔 헷갈려.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적어보는 거야. F'X dx equal dt. 그럼 F'X는 뭐랑 같은 거야? dx분의 dt랑 같은 거야. 뭐 당연히 x에 대한 미분을 때렸으니까 dx분의 dt가 맞는 거겠지만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헷갈리면 한 번쯤 해볼만 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지울게. 자 공식은 언제든지 상해. 공식은 진짜 언제든지 상해. 언제든지. 근데 증명은 상하는 게 아니라 숙성된다고 생각해.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늘어, 얘네들은. 근데 공식에만 미쳐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트레이싱 못하는 거죠. 그렇게 공식으로만 막 싹가때리고 가는 애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대학 다니다가 너 무슨 알바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 특정 직업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나 요즘 뭐 편의점에서 일해, 뭐 어디서 일해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너 어디서 일해? 나 학원에서 일해. 뭐 그게 되게 프라이드는 아니겠지? 근데 그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공식을 아직도 기억해? 야 너 취향작품 아직도 기억해? 이런 질문을 진짜 그때 가서 해 실제로. 쌤도 한번 들어봤던 이야기고 쌤도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났을 때 뭐하냐 그래가지고 나 수학 강사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애들이 야 그 공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야 그 근해 공식 뭐였지? 막 이 지랄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그냥 진짜 리얼로 외운 거야. 근데 솔직히 근해 공식 잘 기억 안 나. 근데 그냥 리얼로 그냥 계속 외우고 있었던 애들일 뿐이야. 증명 없이. 그럼 나중에 증명이 없는 애들은 공식이 다 사라져 있어. 근데 증명이 있는 애들은 언제든지 공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자, 어차피 지금 개념 정리하고 있으니까 부분적 분법 계산 그 개념 정리까지 한 번만 더 들어갈게. 알겠지? 자, 부분적 분법도 앞에 볼게요. 자, 부분적 분법. 자,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 곱미분과 합성함수는 우리가 뭐였다? 미분을 할 때 가장 편하게 만들어줬던 아이들 중에 가장 고마운 애들이었다. 그러니까 적분도 당연히 그렇게 날 도와주는 요소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를 했던 것처럼 시한적분을 배웠던 거고 오늘은 그래서 곱미분을 하는 것처럼 뭘 배우게 되는 거야? 부분적 분법을 배우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증명 나 바로 해줄 수 있어. 야, fx 곱하기 gx를 미분해봐. 미분해봐. 뭐야? fx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제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반대로 가. 얘 적분하면 얘 나오는 거 아니야? 물론 적분하면서 C 뜰 거야.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C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C는 좀 빼고 얘기할게. 알겠지?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fx 곱하기 gx가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부분적 분법 뭐라고? 곱해져 있는 아이들의 적분을 원한다니까. 곱한 식의 적분법을 원한다니까. 그럼 여기서 곱한 게 누군데? 얘도 곱한 거고 얘도 곱한 거 아니야? 공식 수능 끝. g'x는 얘 놔두고 얘 옮겨볼까? fx 곱하기 gx 빼기 인테그랄 f'x gx.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적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너희들 쌤 얘는 g'x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얘 그냥 식이야. 얘는 그냥 어떤 식이야. g'x라는 게 그냥 어떤 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fx도 마찬가지야. 그냥 어떤 식이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랬을 때 만약 얘를 부분적 분법을 들어봐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fx 그대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얘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해달라는 거야. 인테그랄 써놓고.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지. 맞지? 자 얘는 g'x는 뭐 해달라는 거야? 적분해주고 너는 또 뭐 해달라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적분해달라는 얘기. 됐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자 뭐 했다고? 적분했다고. 그러니까
자, 아니면 순서를 바꿔봐. 오히려 공식은 순서를 바꿨을 때 더 이해할 수가 있거든. 자, 이제 공식의 순서를 바꿀게. 관점만 바꿀 거야. 자, 누구 넘겼어, 쌤이? 얘 넘겼지? 얘 넘겼지? 그리고 여기 누구 넘겨? 얘 넘겨. 요 뒤에 있는 거 넘겨, 뒤에 있는 거. f'x, gx 제일 넘겨, 차라리. 쟤 그럼 어떻게 나와? 인테그랄? 그렇지, 인테그랄 f'x, gx. dx도 그냥 생략해놓을게. equal fx 곱하기 gx 써놓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g'x 이렇게도 적어줄 거 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냥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이거죠. 됐어?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했어 얘는? fx는 그냥 어떻게 해버린 거야? 그대로 두고 미분했지. 그치? 그대로 두고 자 그대로 두고 미분했지. 그치? 뭐 결과물로는 원래 상태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테그랄 앞에 쓰고 생각하면은 그치? 여기는 적분했지. 너는 적분했지. 됐니? 자 여기식에서 뭐 했다고? 내가 fx를 그대로 두고 미분을 했다고. 그리고 쟤는 gx'는 적분했다고. 오케이. 이거 그래서 공식 이름이 뭐야? 미적? 그적?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적미적? 그적미적? 그적미적 미적합니다. 맞아요. 그적 미적 공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누구는 뭐 인절미 공식이라고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뭐 말들을 다 넣어요. 아, 뭐 숫자 있어. 뭐였지? 뭐 정멸구 인절미 공식이었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미적 그적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떤 놈 하나를 두 번 적분을 해야 돼. 어떤 놈 하나는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는 미적을 해야 돼. 미분해야 돼. 맞지?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쌤 fx를 제가 꼭 그대로 두고 미분을 하는 거고 g'x를 제가 꼭 적분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지 말고 네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 안에서도 보여줬잖아. 언제든지 fx는 f'x로 대체될 수 있고 g'x는 gx로 대체될 수 있어. 그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야. 뭐? 네 글자. 로, 다, 오케이. 이건 여담인데 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고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방을 10시간을 뛰었어. 노래방 10시간을 뛰면서 힙합만 10시간 했거든. 친구들이랑 뭐 에픽하이 뭐 누구 엄청 그렇게 불렀거든. 근데 그 중에서 래퍼 누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니? 너 아는 래퍼 있니? 유명한 사람 부산 남자. 어? 그 명사수? 누군지 알아요? 부산 남자? 쌈디. 자 이렇게 로다 쌈디라고 외우세요. 뭐야? 로가 먹었어. 로가 함수. 다함수. 쌈 싸먹자로 그렇지. 삼각함수. 다 이렇게 다. 야, 그 뭐 무슨 뭐 인절기야. 없고요. 그런 거 없고요. 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너네 부모님도 미적하셨으면은 로다 쌈디로 외우셨고요.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약에 미적하셨으면 로다 쌈디로 외우셨을 거고요. 이게 선배들한테도 선배 혹시 로다 쌈디 아세요? 이러면 선배들이 전부 다 로다 쌈디가 뭐야? 이러지 않고 좀 더 뭐라 그래? 아, 로그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오케이? 자, 로다 쌈디 순서대로 그냥 중얼중얼 외우시는데 로다 쌈디 쪽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당겨질수록 우리 뭘 원하는 거냐면 미분이 좋고요. 이쪽으로 당길수록 적분이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분이 좋은 애들은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적분이 쉬운 애들도 있고. 그래서 로다 쌈디 순서대로 뭐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미적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해야 되는 거냐면 다시 돌아와 여기. 이것 때문이야. 이제 눈치가 와. 자 다시 fx랑 g'x가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임의로 설정한 g'x인 거고 막말로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돼 있어. 인테그랄 다음 함수가 있고 곱하기 여기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난 여기서 그정미적 쓰면 돼. 그러면 얘 그대로 미적 적분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얘를 적분 이렇게 가고 얘를 그대로
미분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적분이 더 좋은 애는 둘 중에 누구냐니까. 방함수랑 지수. 그래서 지수가 더 좋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 그럼 너가 적쪽으로 가는 거고 너가 위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쌤이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어. 위로 가는 거 적, 아래로 가는 거 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너가 적분이 좋은 애가 이렇게 들어가고 너가 그대로랑 미분이 좋은 애니까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저, 위, 너 좀만 더 가. 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한 개만 더 해보자. 인테그랄 만약에 뭐 로그 함수에 쌍각함수로 만들었다 쳐보자.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적부적 해야 돼. 왜 이러니 나 오늘? 그정미적 해야 돼. 그정미적. 자 그정미적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적적 가는 게 좋은가? 얘가 적적 가는 게 좋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근데 로다 쌍치잖아. 쌍자가 붙어서. 그래서 얘를 하는 거야. 너가 적적, 너가 그, 너가 미,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인티그랄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게 부분적분 그냥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어때? 간단하지? 간단해. 근데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윤활주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조력자가 아니라 윤활주야. 쌤, 저거 없으면 문제 못 풀어? 아니지. 문제는 풀 수 있겠지. 근데 존나 힘들겠지. 풀면서 쌤, 진짜 이뻐야 하겠지. 왜? 이거 이제 풀려고 딱 노력하려고 보는데 어쩔 때는 너무 쉽게 풀려. 근데 어떨 때는 풀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 그럼 왜 그러는 건데? 너 왜 화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는 아니 어쩔 때는 계산이 너무 깔끔하게 나오는데 어쩔 때는 계산이 너무 그렇게 나와요. 이런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난 얘기해야지. 너 이거 신경 썼어? 로다 쌍지. 다 그정미적은 한다니까. 그정미적은 다 신경 써준다니까. 왜? 이건 되게 필수 공식처럼 애들이 느끼니까. 얘는 필수 공식으로 느끼니까 당연히 이걸로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간다고. 근데 얘는 했니? 아니요 이건 안 했는데. 로다 쌍지 안 했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쭈글쭈글 하라. 오늘 배운 네 글자가 두 번이니까 사자성어라고 생각하고 외우라고. 그정미적하고 로다 쌍지. 생꼴하면 안 된다고. 나 지금 말 잘못했다가 오늘 하루 종일 꼬이게 생겼다. 알지? 쌤 스타일. 한 번 말 잘못하면 하루 종일 꼬이고 있는 거지. 망했어?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한 개만 더 할게.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면 부분적분은 대충 이야기가 끝난 거야. 한마디로 이제 적분의 거의 절반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삼각 치환이야. 자 삼각 치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습한 친구는 어디 있을지 알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삼각 치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환을 하는 거거든. 당연히 치환을 하는 거거든. 근데 삼각함수를 뭘로 치환해야 되겠어? 삼각함수를 뭘로 치환해야 되겠어? 다항함수나 일반 식도로 치환하는 게 좋겠지. 맞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일반 식들을 예를 들어서 뭐 제곱 이런 애들을 뭘로 치환하는 거야?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거야. 왜? 왜? 뭐 써먹으려고? 삼각함수에 뭐가 있어?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어. 그렇지. 사제프 제곱. 뭐 코분의 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이런 애들 있잖아. 지금 막 코시컨트 있고 관련된 공식들도 있고 많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각치환을 쓰려고 들어가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는데 삼각치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삼각함수에서 나왔던 몇 가지 공식들 있잖아. 그 몇 가지의 공식들이 꽤 기가 막혔다 이거야. 꽤 좋았다고 이게. 이게 막상 써보려고 그러니까 다음 함수에도 쓰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애매하게 어려운 숫자인데 그럼 다음 함수에 써도 정말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뭐 a 제곱 마이너스 뭐 x의 제곱 이렇게 썼다 쳐봐. 되니? 그럼 얘를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x를 뭐 a sin 세타 이렇게 바꿔봐. 치환을 해봐 이렇게. 그럼 뭐라 치환할 수 있어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루트 a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a 제곱 뭐 나오는 거야? sin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뭐랑 같아 얘는? 1 a 제곱 바꿔주면 1 그리고 마이너스 sin 제곱 세타랑 같은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뭐랑 같니? 루트
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건 뭐랑 같은 거야? A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야. 물론 범위가 있겠지. 근데 A 코사인 세타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를 통해서 조금 더 복잡했던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는 거라고. 이게 뭐라고? 삼각치환이라고. 근데 삼각치환은 욕심도 안 나, 진짜. 무슨 욕심도 안 나냐면 네가 오늘 듣고 내가 바로 써먹는다? 와, 그거는 기가 막힌 놈이다. 그런 놈은 없을 거라 나는 생각해. 분명히 개고생을 떨 거야.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삼각치환을 니네 머릿속에서 가장 안쪽에다 넣어.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관문이라는 게 있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가 떴을 때도 너 뭐야 이거 아니야 너 꺼져 너 이거야 꺼져 너 이거야 꺼져 막 이러면서 막 쳐내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서 너 여기까지 왔네 너 분무수야 아니야 꺼져 너 이거 유리함수 뭐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다다닥 관문으로 이렇게 따지면서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관문을 따져가면서 너 이거 아니야 하면서 더 깊은 개념들을 쓰게 되겠지. 근데 막 쓰다가 안 돼 끝까지.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야? 혹시 너 삼각지원이야?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보다 보면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돼? 익숙해져. 문제가 눈에 들어와. 이렇게 생긴 애들은 계속 내가 치환했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은 내가 계속 삼각치환했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어가기 때쯤 니네 걸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거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일반식을 삼각함수로 바꿨을 때 삼각함수의 그 교묘한 풀이가 꽤나 잘 먹힐 때가 많았어. 그래서 걔를 써먹을 수가 있겠지? 라는 걸 넣어놓고 계속 하다가 막혔다 안 되는데 혹시 삼각치환?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계속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얘가 어떻게 풀었냐 이거 보면 쌤 이런 거 삼각치환 너무 자주 나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주면 좋아 이런 것들. 알겠지? 또 저걸 판이 없네. 나 이거 알려줘야 된다. 이거 하나. 이거는 뭐 필기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치환적분이잖아. 치환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합성함수를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근데 합성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x라는 애가 만든 정의역이 하나가 만든 치역이 뽑히잖아. 그 치역이 뭐가 나와야 돼? 그 치역이 다시 한번 정의역이 되고 그 정의역이 다시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조건들 사이에는 사실 한 가지의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원래 치환적분에서 꼭 들어가. 치환적분법에서는 이건 안 적을게.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 치환적분법에서는 자 앞에 봐. 수빈아 잠깐만 보고 있어. 그 치환적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라는 멘트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책을 봐도 나와.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치환적분법이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멘트가 있어. 근데 그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1대1 대응이 아닌 아이에 대한 치환조건을 배우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래? 그럼 내가 이걸 역이용해줄게. 내가 수투에서 다양한 수밖에 못 쓴다는 거 아니까 역이용했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거야. 니까지 까이것도 어차피 1대1 대응밖에 못 써먹어? 그럼 넌 1대1 대응으로 가야겠네. 넌 1대1 대응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문제에서 일부러 그러니까 못 내는 출제자의 한정이야 이것도. 출제자가 만약 문제를 잘 못 내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문제 낼 때 어떻게 되냐면 딱 해놓고서 맨 아래 줄에 단 GX는 1대1 대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놔. 그럼 보자마자 너 치환이구나 이렇게 뻔하게 주시면 되겠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안 알려주기도 뭐하고 알려주기도 뭐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 치환적분법을 쓸 때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럼 내가 이걸 역이용하면 좀 교묘하게 문제를 더 풀어줄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자 지금 시간 10시 57분이고요 이거 한번 필기하시고 쉬는 걸로 갑시다. 알겠죠?